이 도둑년이 감히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해? 주말 오후 그랜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습니다. 가난한 년이 며느리로 받아준 것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뒤통수를 쳐? 발뺌할 생각하지 마. 가난하면 납작 엎드릴 줄도 알아야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손가락은 한 사람을 향해 떨리고 있었죠. 여자의 손이 직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바닥으로 끌어내렸죠. 쿵! 임산부는 무릎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고 주변 고객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여자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윤서진은 그랜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판매직이었습니다. 28배 나이, 임신 7개월. 배가 불러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출근했죠. 서진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네, 언니. 아침 공기 좋더라고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매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밝게 웃으며 제품을 설명했고 퇴근 시간엔 늘 깔끔하게 정리를 마쳤죠. 그녀의 일상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저 성실한 직원 중 한 명. 하지만 서진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윤태광. 바로 그랜드 백화점을 소유한 회장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은 결혼하면서 모든 가족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 왔거든요. 서진아, 오늘 저녁엔 뭐 해 먹을 거야? 남편 강민호가 퇴근길에 전화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오빠 좋아하잖아요. 그래, 나 7시쯤 들어갈게.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대화였죠. 서진은 민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윤태광의 딸이 아니라 윤서진 그 자체로 사랑해주길 바랐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결혼 전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태광 회장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와라. 네, 아빠.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서진은 신분을 숨긴 채 민호와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진을 평범한 백화점 직원으로만 알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백화점에서 일한대. 뭐, 그래도 성실하긴 하더라고. 시어머니 최금자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어조로. 하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날 대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죠. 매장에서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손님,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에 특히 좋으세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발라볼게요.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서진아, 배 엄청 나왔다. 이제 곧 나오겠네? 2달 정도 남았어요. 출산휴가 들어가면 언니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고 싶을 거야. 애 낳으면 꼭 보러 올게.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저녁을 준비했죠. 오빠 다녀왔어요? 응, 오늘 회사에서 일 좀 빡셨네. 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고 서진은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차려줄게요. 그래,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빠, 회사는 요즘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다들 바쁘긴 한데 할만해. 짧은 대화였지만 서진은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그녀가 꿈꾸던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둘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서진아, 배 좀 만져봐도 돼? 당연하죠. 오빠 아기인데. 민호는 서진의 배에 손을 얹었고 아기가 발로 차는 느낌에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진짜 찬다. 우리 애 건강하네. 네, 의사 선생님도 아주 건강하대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아기가 태어날 날만 기다리던 평범한 부부. 하지만 서진은 몰랐죠. 이 평화가 얼마나 빨리 깨질지. 그리고 남편의 얼굴 뒤에 어떤 욕심이 숨어 있는지. 서진아, 우리 애 낳으면 다 잘 될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응, 그럴 거예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날 밤 서진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켰죠. 화면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식 계좌였습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아직 들키면 안 돼. 조금만 더. 서진이 화장실 문 앞을 지나갔지만 민호는 재빨리 불을 끄고 숨죽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을 믿었고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의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오빠, 오늘도 늦어요? 응, 회사 일이 좀 밀려서 먼저 자고 있어. 전화를 끊은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민호는 자주 늦게 귀가했고 가끔은 밤새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죠. 괜찮은 걸까? 배를 쓰다듬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을 때 화장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죠. 오빠? 조용히 다가가자 민호가 급하게 스마트폰을 숨기는 게 보였습니다. 찰칵. 화면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죠. 서진아, 깼어? 응. 물 마시려고. 오빠는 뭐해? 그냥. 회사 메일 확인하고 있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다음 날 밤에도 민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빠, 저녁 차려놨어요. 미안. 회사에서 먹고 왔어. 그래도 국이라도. 괜찮아.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민호는 서진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민호는 침대에 누워 또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죠. 서진이 슬쩍 화면을 보려 했지만 민호는 재빨리 각도를 틀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오빠 누구래요? 친구들. 잠깐 들른대. 민호가 황급히 문을 열자 3명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야, 민호야. 오랜만이다. 형님, 안녕하세요. 박철한, 문기훈, 정재욱. 민호의 대학 동기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서진이에요. 서진이 인사했지만 그들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야, 맥주 있지? 응, 냉장고에 있어. 남자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야, 이번 주까지 해야 된다며? 알아. 근데 돈이 좀 더 필요해. 담보대출 땡기면 되잖아. 그게 아내 명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 명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야, 그거 괜찮겠어?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서류만 살짝 바꾸면 돼. 어차피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 그래도 한 방이면 다 끝나. 제발 좀 믿어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절하면서도 조급한 어조였죠. 서진은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대출? 서류를 바꾼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확실한 거야? 주식이 오른다는 게 내 친구가 내부자야. 100% 오른다니까. 그럼 우리 집도 담보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크게 한 방 가려면 판돈이 커야 돼.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서진의 귀엔 섬뜩하게 들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서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배를 감싸 안았죠. 오빠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거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야, 이번에 대박 나면 다 갚고 새 출발하자. 그래, 한 방이면 돼. 술에 취한 남자들의 목소리였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서진은 자는 척했습니다. 서진아, 자고 있어? 대답이 없자 민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서진의 눈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출근했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빠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면? 아니야.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도 백화점에서 평소처럼 근무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동료의 걱정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분증, 통장, 인감증명서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오빠, 응? 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무슨 일은 그냥 회사 일이 좀 바쁠 뿐이야. 정말 그것뿐이에요? 당연하지. 왜 걱정돼? 민호가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진아, 나 믿지? 네. 그럼 걱정하지 마. 애 낳으면 다 괜찮아져.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민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없었죠.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날 밤 서진이 잠든 사이 민호는 조용히 서진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스마트폰으로 찍었죠. 찰칵. 그리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도 몰래 촬영했습니다. 조금만 더면 돼. 민호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그는 눈을 감았죠.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 생각했으니까요. 서진은 꿈속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그리고 곧 자신의 이름으로 엄청난 빚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주말 오후 그랜드 백화점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손님, 이 제품 피부 진정에 효과가 좋으세요.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써볼게요. 밝게 웃으며 고객을 응대하던 그때였습니다. 윤서진.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돌렸죠. 매장 입구에 시어머니 최금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어머님? 서진이 당황해서 다가가려는 순간 탁! 금자가 서진의 얼굴 앞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어머님, 일단 밖에서. 밖은 무슨, 여기서 다 밝혀야겠어. 금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죠. 동료 직원들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금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고 주식으로 다 날렸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며. 저 그런 적 없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듣지 않았죠. 없긴 뭐가 없어.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순간 찰칵 금자의 손이 서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서진의 비명이 매장에 울려 퍼졌죠. 가난한 년이 우리 아들 꼬셔서 시집와서는 집안 재산 다 말아먹었어. 금자는 양손으로 서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쿵! 서진이 무릎부터 바닥에 쓰러졌죠. 제 배. 임신 7개월의 배를 본능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배. 아기는 무슨, 내가 우리 집안 망쳤잖아. 금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고 팔을 잡아당겼죠.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임신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다른 손님들도 말렸지만 금자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죠. 다 꺼져.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동료 직원 2명이 달려와 금자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여긴 매장이에요. 비켜. 이 도둑년 혼내야 돼. 금자는 직원들을 밀쳐내고 다시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탁! 손바닥이 서진의 뺨을 때렸죠. 서진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러내렸죠. 인연이 감히 우리 집 재산에 손을 대. 금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4,5천만 원. 4,5천만 원을 날렸어. 사채까지 3천만 원. 바닥에 쓰러진 서진은 배를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정말. 거짓말하지 마. 서류에 내 이름이 다 있어. 내 도장도 찍혀 있고. 금자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집어들며 서진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펄럭. 서류들이 공중에 흩날렸죠. 어머님, 제발. 저 진짜 몰라요. 몰라. 내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몰라. 그때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리 가. 인연이 우리 가족 다 망쳤다고. 보안요원들이 금자를 붙잡으려 하자 금자는 더욱 발악했습니다. 나 달라고. 마침내 금자를 매장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죠. 윤서진, 너 각오해. 우리 집안 재산 토해낼 때까지 안 가만둬.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직원들은 울먹이며 서진을 일으켜 세웠죠. 서진 씨, 괜찮아요? 병원 가야 돼요. 빨리. 동료들이 서진을 부축했습니다. 서진의 무릎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온통 흐트러져 있었죠. 배, 우리 아기. 서진은 계속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진 씨, 지금 바로 병원 갈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몰라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대출? 주식? 사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서진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금자는 매장 밖에서 계속 소리쳤죠.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감옥 보내야 돼. 고객들은 금자를 피해 멀리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 완전 미쳤네. 임신부한테 저러면 어떡해. 아기는 괜찮을까? 수군거림만 가득했죠. 병원 응급실. 의사가 서진을 진찰했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괜찮아요. 하지만 산모분이 심한 충격을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죠. 서진 씨,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이건 폭행이에요. 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대출? 주식? 내 명의로? 전혀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호였죠. 여보세요. 서진아,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빠, 나 지금 병원이에요. 뭐? 병원? 왜? 어머님이 백화점에 오셔서 저한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잠깐, 내가 지금 갈게. 어느 병원이야? 전화를 끊은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CCTV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병원에서 돌아온 서진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전화로 말했죠. 엄마가 너 꼭 보자고 하시는데. 일단 와봐. 네. 서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죠. 거실엔 민호, 시어머니 금자,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어서 와. 앉아. 금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앉자 금자가 서류 뭉치를 밀어냈죠. 이거 봐. 서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죠.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마이너스 채무자 윤서진.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지.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증권 계좌 거래 내역서. 계좌 명의인 윤서진. 손실 금액 4,500만 원. 이것도 내 명의야. 주식으로 우리 집 담보대출금 다 날렸어. 금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주식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금자가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사채업체 차용증, 채무자 윤서진, 금액 3천만 원. 이것까지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죠. 서진아, 도장도 내 거고 서명도 내 필체야. 그럴 리가요. 제가 언제, 인증서도 내 걸로 됐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남편 민호를 바라봤죠. 오빠는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제 알았어. 뭐라고요? 엄마한테 전화 받고 그제야 서류 확인했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느낄 수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오빠 정말 몰랐어요? 정말? 그래. 미안해. 내가 내 서류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봐.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금자가 폭발했죠. 미안하긴. 민호야, 넌 피해자야. 인연이 내 몰래 다 저질렀어. 어머님, 저 정말. 닥쳐.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이야. 금자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게 산 집인데 그걸 담보로 잡혀서 날렸어. 저는 정말 한 적이 없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내가 안 했으면 누가 했어? 내 명의로 다 됐잖아. 시아버지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평생 모은 돈이야. 그걸 주식으로 날리고 사채까지 쓰고. 아버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말이 뭐가 있어.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죠. 엄마, 그건 좀. 뭐가 좀? 인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거덜났는데. 그래도 서진이가 애 낳아야 되잖아. 민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자가 서진을 노려봤죠. 좋아. 그럼 애만 낳고 나가. 네. 애는 우리 손주니까 낳아. 그리고 조용히 이혼해.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못 들었어? 애 낳고 이혼하라고. 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린 내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우리 집 재산 훔쳐간 도둑년. 서진은 민호를 봤죠.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이해해줘. 뭐라고요? 우리 가족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서진은 알 수 없었죠.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 다 해결할게. 오빠, 저 정말 안 했어요. 정말. 알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가 벌떡 일어났죠. 뭐, 뒤집어 씌워? 증거가 다 있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럼 귀신이 했어? 내 도장 찍고 내 인증서로 대출받았는데. 그건 누군가 제 걸 몰래. 닥쳐. 금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내 얼굴 보기도 싫어. 어머님, 나가라고. 당장.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죠. 짐 좀 챙기고. 짐은 무슨. 그냥 나가. 금자가 서진을 밀쳤습니다. 휘청. 서진이 비틀거렸고 민호가 부축했죠. 엄마, 그래도 애 있는데. 됐어. 내가 알아서 내보내. 금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시아버지도 한숨만 쉬며 자리를 떴죠.
거실엔 서진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오빠, 믿어줘요. 제발. 서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손을 뿌리쳤죠. 서진아, 미안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저 정말 안 했다니까요. 알아. 근데 엄마가 저러시는데 내가 어떡해.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힘을 빼고 있었죠. 일단, 며칠만 밖에서 지내줘. 내가 엄마 설득할게. 오빠, 제발,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가족이 진짜 무너져. 서진은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남편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어디 갈 데 있어? 있어요. 서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죠. 그 소리와 함께 서진의 평범한 행복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선 민호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잘됐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자. 박철환이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겠어? 나중에 들통나면. 걱정 마. 어차피 서류는 다 완벽해. 민호가 대답했죠. 그래도 애는 어쩔 거야? 애 낳으면 우리가 키우지 뭐.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양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오직 돈만 생각했으니까요.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상했고 회사 동료들에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죠. 결국 그녀가 향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 그랜드 백화점 본사 건물이었죠. 아가씨, 여기 맞아요?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건물 앞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가 놀라서 일어났죠. 서진 씨? 아버지 계세요? 네, 계시는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비서가 다가왔지만 서진은 그냥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똑똑. 아빠. 윤태광 회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얼어붙었죠. 무릎엔 시퍼런 멍, 뺨엔 손자국, 머리카락은 온통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죠. 아빠, 미안해요. 이리 와. 윤태광 회장이 팔을 벌렸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죠. 으흑. 아빠, 괜찮아. 다 괜찮아.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안고 있을 뿐이었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울음이 잦아들자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시어머니요. 어디서? 백화점. 매장에서요. 회장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서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죠. 대출, 주식, 사채 모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것. 남편도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죠. 아빠, 저 정말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알아.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증거가 다 있다고. 알아. 다 알아.
회장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맡겨라. 아빠, 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병원부터 가자.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예약하고 법무팀 전원 소집해.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죠. 서진은 아버지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진료실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죠. 산모분께서 심한 충격을 받으셨네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상해 진단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회장은 서진을 본사로 데려왔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법무팀이 대기하고 있었죠.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저 백화점 CCTV부터 확인합시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주말 오후 화장품 매장, 금자가 난입하는 장면, 서진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바닥에 쓰러뜨리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장 직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10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객 진술도 5명 확보했고요. 좋습니다. 다음, 대출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나타났죠. 이 대출은 3주 전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진 씨는 그 시간에 백화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서진 씨의 인증서를 몰래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증권 계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시간대에 서진 씨는 근무 중이었어요.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개설 당시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어디죠? 강민호 씨의 집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있나요? 사채 업체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법무팀원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죠. 강민호 씨였습니다. 목소리 분석 결과도 일치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죠. 친구들 신상은 박철한, 문기훈, 정재욱 모두 민호 씨의 대학 동기입니다. 화면에 세 사람의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들도 최근 대출을 받았습니다. 민호 씨와 같은 시기예요. 공모했다는 거군요. 네. 정황상 4명이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자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드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갑니다. 법무팀 전원 동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서진이 쉬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서진아. 네, 아빠. 다 확인했다. 회장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내 남편이 한 짓이야. 친구들이랑 짜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고집부린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죠.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아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건 저놈들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가만두지 않겠다. 아빠, 내 딸을 건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지.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윤태광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한다.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증거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긴 파일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몰랐죠.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 밤은 깊어갔고 복수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시댁 아파트 앞에 고급 세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윤태광 회장이 내렸죠. 뒤따라 법무팀 5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갑시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죠.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금자가 나왔다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죠. 누구세요? 강민호 씨 댁 맞습니까? 법무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데? 금자가 미처 맞기도 전에 일행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엔 민호와 시아버지가 아침을 먹고 있었죠. 누구야? 민호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때 윤태광 회장이 앞으로 나섰죠. 처음 뵙겠습니다. 윤태광입니다. 윤태광?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그랜드 백화점 회장입니다. 회장의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 금자가 더듬거렸죠. 네. 그리고 윤서진의 아버지입니다. 쿵. 금자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서진이가 회장님 딸? 맞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왜? 앉으시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법무팀이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금자와 민호,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죠. 백화점 매장, 금자가 서진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바닥에 쓰러뜨리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행입니다. 목격자 15명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법무팀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그리고 이건 상해 진단서입니다. 전치 2주. 또 다른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특히 임신부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죠. 금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장이 말했죠. 대출권입니다. 법무팀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대출이 진행된 시각, 서진 씨는 백화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거래 당시 사용된 IP 주소는 법무팀원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죠. 강민호 씨, 당신 집 IP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변명은 나중에 하시죠. 더 있습니다. 사채 업체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은 강민호 씨, 당신입니다. 음성 분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죠. 박철한, 문기훈, 정재욱. 이 세 사람과의 통화 기록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서류 바꿔치기, 인증서 도용, 허위 문서 작성, 모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서류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금자는 입술을 떨고 있었죠. 이게 무슨...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한 거였어? 엄마, 서진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답해. 내가 한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하느님, 금자가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백화점에서 머리채를.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금자 씨, 금자가 고개를 들었죠. 회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가난하다고 욕하며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내 딸이 누군지 알기라도 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당신 아들이 사기를 쳤는데 그 죄를 내 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강민호 씨,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과 결혼하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건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지켜주겠다고 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기, 배임, 폭행 방조. 회장이 하나씩 세어나갔죠.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엔 무릎 꿇은 두 사람과 얼어붙은 시아버지만 남았죠. 법적 조치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사기죄, 문서위조, 폭행죄. 강민호 씨와 공모자 3명은 고소 대상입니다. 최금자 씨는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금자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씀입니까? 회장이 차갑게 물었죠. 네,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며느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금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머리채를 잡을 때 용서를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자는 계속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죠. 법무팀, 절차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강민호 씨. 회장이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당신 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네. 횡령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당신 친구들. 회장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박철아는 직장에서 해고 절차 들어갔고 문기훈과 정재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행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금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죠. 회장님, 제발 손주만 생각해 주세요.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손주? 네. 서진이가 낳을 아이요. 제발. 회장이 천천히 돌아봤죠. 그 아이는 제 외손녀입니다.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거실엔 절망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고 금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죠.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도,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죠. 내 딸을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차에 타며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오전 그랜드 백화점 전 직원에게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윤서진 판매 직원은 윤태광 회장의 외동딸이자 차기 상속인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매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죠. 서진 씨가 회장님 딸? 말도 안 돼.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번에 시어머니가 완전 큰일 난 거잖아. 동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서진 씨 되게 착했잖아. 항상 웃으면서 일하고 그런 사람한테 저랬다는 게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본사 회장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민호 씨가 로비에 와 있습니다. 돌려보내세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회장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날게요. 서진아, 그럴 필요 없어.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서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젠 제가 강해졌어요. 서진은 접견실로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서진아, 앉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호가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서진은 손을 뺐습니다. 강민호 씨. 응? 전 이제 오빠라고 안 불러요.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한 일 다 알고 있어요. 서진아. 친구들이랑 짜고 제 인증서 훔쳐서 대출받고 주식하고 사채 쓰고 그건 그리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제발. 민호가 무릎을 꿇었죠.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기요? 서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필요한 건 나와 우리 아이지. 당신은 아니에요. 서진아, 당신이 필요한 건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필요한 건 돈이었고, 제 신분증이었고, 제 인감이었어요. 아니야.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서진아. 민호가 소리쳤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죠. 복도에서 서진은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윤서진. 회장이 다가와 딸을 안아줬죠.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빠, 저 이제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넌 강한 엄마가 될 거야. 그날 오후, 민호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강민호 씨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경비 보고서,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회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짐을 싸서 나왔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철한, 문기훈, 정재욱. 모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꿈꾸던 한 방은 없었죠. 남은 건 빚과 정가뿐이었습니다. 백화점 동료들은 서진을 위한 카드를 썼습니다. 서진 씨, 항상 응원해요. 건강하게 출산하세요.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저녁 무렵, 서진은 본사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바람이 불었고 서진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윤태광의 딸, 그랜드 백화점의 차기 상속인,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잘할 수 있어. 우리 둘이서. 서진은 배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민호, 박철한, 문기훈, 정재욱. 4명 모두 피고석에 앉았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문서 위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죠. CCTV, 통화 기록, IP 주소, 증인 진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꿈꾸던 한방은 감옥행이 되었습니다. 최금자는 폭행죄로 별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임신 7개월의 산모였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판결문을 읽었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행유예라도 전과자가 된 것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금자는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본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진아.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배가 많이 불러와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보름 정도 남은 상태였죠. 무슨 일이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 미안해. 금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서진아, 제발, 우리 손주만. 손주요? 서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당신들 손주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발 이제 그만 나타나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저와 제 아이는 당신들과 상관없어요. 금자는 일어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돌아서는 금자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노인의 모습이었죠. 며칠 후, 서진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죠. 아빠, 아파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라. 윤태광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새벽 5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서진에게 안겨줬죠. 우리 딸.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하지만 너무나 따뜻했죠. 예뻐. 너무 예뻐. 회장도 옆에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다, 서진아. 정말 잘했어. 아빠,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다. 너와 이 아이의 새로운 삶.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아직 매장으로 돌아가진 않았죠. 회장실 옆 사무실에서 경영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서진 이사님,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볼게요. 직원들은 이제 서진을 이사님이라 불렀습니다. 차기 상속인으로서의 첫걸음이었죠. 힘들지 않아? 회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요. 천천히 해도 돼. 아니요. 이 일이 좋아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죠.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며 배운 것들. 고객의 마음, 직원들의 고충, 현장의 목소리. 모든 게 이제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생각했어요. 뭘?
직원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싶어요. 서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신한 직원들을 위한 특별 휴게실, 육아지원금, 탄력근무제. 좋은 생각이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 경험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들 거야. 열심히 할게요. 퇴근 후 서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최상층. 회장이 마련해준 집이었죠. 우리 공주님, 엄마 왔어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도 착하게 있었어? 돌봐주는 분이 웃으며 말했죠. 네, 아주 잘 놀았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아기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행복했죠. 우리 윤서아. 아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서진의 서자를 이어받은 이름.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아기를 재우고 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판매직으로 일하던 때, 남편을 사랑했고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때, 참 많이 변했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래. 아버지가 해준 말이었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없었죠. 윤서진, 그랜드 백화점 차기 회장, 그리고 윤서아의 엄마. 당당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자.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권은 서진 이사가 담당합니다. 회장이 발표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의심의 눈빛은 없었죠. 지난 한 달간 서진이 보여준 실력을 모두 인정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층 광장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 중엔 예전 동료들도 보였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진아. 회장이 다가왔죠. 응? 넌 이미 훌륭한 경영자야. 아직 멀었어요. 아니다. 내가 배운 건 책이 아니라 삶이야.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진짜 경영이지. 고마워요, 아빠. 천천히 가자. 우린 시간이 많아. 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배낭을 메고 퇴근했죠.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강민호 징역 3년 확정. 뉴스 기사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 섰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공주님. 서진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햇빛을 바라봤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삶. 서진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졌던 한 여자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 모든 게 이제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